진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나요?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음대는 부잣집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감히 엄두를 안 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음대에 편입을 하게 돼서 입학을 하게 됐죠. 그러면 학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계속 장학생이 되지 않으면 이 합격이 무의미하고 저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장학생이 될 것 같으면 붙여주시고 아니면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장학생으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일이요? 네네. 받고 갚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근자감을 바탕으로 한 이 자수성가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방송을 다 들으시니까 이제는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이러면서 가구를 다 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막 필요했던 가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수학여행을 갈 비용이 없었어요. 그때 뭐 집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라고, 이제 권사님이 수학여행은 추억이다. 네 평생 추억인데 그 추억을 네가 못 가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수학여행비를 대주셨고, 그렇게 그때 우리 때는 뭐 설악산이었죠. 재밌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나중에 나도 크면 요런 걸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쯤, 코로나 터지기 한 3년 전쯤에 이제 교회에 어려운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걸 떠나서 또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다는 거예요. 제주도도 못 가봤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선물을 줬죠. 일본 티켓.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20년 만인가 너에게 갚을 수 있게 됐다. 갚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오히려 하고, 그리고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갚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아직도 마음이 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지금은 머리를 기르라고 해도 안 기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당시 20년 전에 시내에서 염색 5만 원짜리, 지금으로 한 20만 원짜리 되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공연 며칠 전에. 그래서 또 비싼 목욕탕에 갔죠. 근데 염색을 하면 뜨거운 물로 감으면 안 되는데 제가 뜨거운 물로 감았어요. 이게 그 대백 프라자 공연입니다. 이제 조금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또 목욕 재개를 하고 공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팀원들하고 뜨거운 물로 머리를 싹 감는데 빨간색 물이 온통이니까 머리 긴 사람이 주위에 아저씨들 할아버지하고 여기에 지금 막 여자가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남자입니다 라고 하고 네, 빨리 도망쳤던 기억이 나네요. 큰맘 먹고 수입차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할인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잘 타고 있는데 걸려온 전화한테 뭔가 쇠했죠. 장모님께서 퇴근하는 길에 감자탕을 가지러 가래요.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또 이게 또 우리 엄마 같으면은 안 먹어 이러고 지났을 텐데 장모님이니까 이게 또. 네, 퇴근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큰 냄비에 감자탕 뼈다귀랑 해서 이렇게 봉지에 봉지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잘 담아서 주셨어요. 설마 넘어지겠어? 라고 트렁크에 두고
집에 왔죠. 집에 하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코너 틀 때 감자탕이 엎어져 가지고 차 트렁크가 온통 감자탕으로 뒤덮였습니다. 트렁크 바닥이 또 패브릭 재질로 돼 있잖아요.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온 냄새 나고. 몰라,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 제가 이게 완전 이게 압착 종이로 되어 있는데 뜯어서 집에 욕실에 담궈서 물 담궈서 피존 한 통 다 넣고 이렇게 빨고 말리면 되겠다라고 하고 나무가 이 종이가 부풀어 가지고 빵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쓸 수도 없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대구 시내에 있는 그 세차장은 다 돌아다녔어요. 이거 복원할 수 있는데 세차 되는데 알잖아요. 저는 또 냄새가 예민해서 그 감자탕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팔았어요. 감자탕 때문에. 네. 와, 그 생각하면 그 감자탕 때문에 차를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차는 누구한테 팔아요? 저희 아버지한테 팔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축농증이 있으셔가지고 냄새를 못 맡으시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았죠. 아버지 차 좋다 이러고 타고 다니시죠. 잠시 세팅할 때 네. 그 개인기 있다고 하셨는데 뭐 보여줄. 네, 뭐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뻐꾸기 소리로 노래가 가능합니다. 어떤 노래든. 타이타닉 할까요? 타이타닉. 네. 이거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내가 40 먹고 이래야 되나 했는데 그 뒤로 안 한 4년 됐는데 혼자 있을 때만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군대에서 이등병 때 이걸로 이제 뭐 투스타입니다, 뭐 스티타입니다, 뭐 빰빠라빰빠라빰 하잖아요. 뭐 트럼본으로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이걸로 이제 한번 했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고참들이 우와 재밌다 이러면서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네, 군악대 하면 멋있고 재미있고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것 같지만 깜빵을 2번이나 갈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군 군악대를 나왔어요. 여기 대구 K2에 있는 군악대를 나왔는데 짬이 없을 때 겨울 되면은 난로에 나무를 떼고 그거를 처리하는 게 이등병의 역할이죠. 근데 신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법칙들, 이 루틴들. 근데 이제 나름 그때 짬이 조금 일병 단지 얼마 안 된다. 나 일병이 짬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땅을 파서 재를 묻고 흙을 덮고 밟고 뭐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내가 봐도 확실히 꺼졌죠. 몇 시간 지났으니까. 확 뿌렸죠, 그냥. 근데 이제 군악대 옆에가 이제 비행기가 수리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불씨가 있었나 봐요. 나는 땅 흙 쪽에 뿌렸으니까 불 날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1시간 뒤에 불이야 난리가 나고 거기에서 지금 병장들이 어떤 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온 부대원 병장들이 얼굴이 다 새까맣게 해서 막 물 나르고 불 끄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밥 먹고 왔거든. 저녁 먹고 룰루 왔는데 불이 나서 난리가 나게 비행기 탈 뻔하고. 그런데 다행이게 이 연기가 나면 그 기상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동하고 해야 되는데 뭐 다행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출동은 안 했고 불을 진화를 했어요. 불을 다 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인을 밝혀냈죠. 쟤 때문에 그랬다는 걸. 끝났다. 인생 끝났다. 했는데 이제 저녁 때 이제 9시에 점호를 하는데 이제 그 병장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자연 발화라고 할게. 이러고
정말 큰 사건이니까 오히려 자연 발화 사건으로 해서 저는 그냥 그 무모화가 돼서 깜빵 한번 살았던 적이 있고, 나중에 이제 병장이 돼서는 이제 합주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뽕짝 합주라고 뭐 이렇게 뭐 트롯 합주를 하는데, 제 앞에 이 그 10년 된 하사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진급 또 떨어진 거예요. 발표가 얼마 난지 안 됐는데 너무 좋으신 분인데, 또 병장이 또 뭐라고 또 막 계속 이제 색소폰 불고 있는데 뒤에서 드럼을 치고 심벌을 치니까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이렇게 막 하셨어요. 이게 재밌으라고 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대들은 거예요. 아, 기아사님, 심벌 앞에 있으면 원래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뭐? 너도 다 하사 10호봉이라고 무시하냐 이 새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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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엄청 혼내고 부대에 난리 나서 몇 시간 동안 얼차례 받고, 또 제주도 여행이 계획돼 있었단 말이에요. 군악대들은 또 제주도 여행을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군생활 한 번씩 보내주는데 저 빼고 다 제주도 여행 가고, 저는 일주일 동안 제초 작업만 했다는 게 반성문, 일주일 동안 반성문만 쓰고 제초 작업만 하고, 네, 아 그때도 네, 하여튼 뭐 하극상으로 깜빵 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균이, 석균이 두 아들들에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아빠는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첫째에게, 승균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언어도 빨라서 말도 잘하고 또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이런데, 너무 모든 걸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못하는 모습도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 우리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무 그게 이쁘거든. 그러니까 조금 실수하고 조금 못하고 조금 그래도 괜찮으니까 화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석균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고, 딱 한 가지 손가락 빠는 거 그리고 손톱 뜯는 거 이게 부모님의, 우리 엄마 아빠 볼 때는 그게 좀 마음이 아프거든. 그거 우리 딱 하나만 없애도록 하자. 그리고 와이프, 우리 여보, 지금까지 부족한 남편 뒷바라지 해준다고 너무 고맙고 수고했고, 지금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서 우리 아이들 더 크면 이제 우리 둘이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자. 50년 동안 더러운 성격 가지고 살아온다고 고생했고, 근데 앞으로의 50년이 있으니까 너도 봐서 알잖아. 나이 먹고 추잡한 인간들 보면, 아, 나는 나이 저렇게 뒤로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 잘 해서 50부터는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인생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잘 살았어. 수고했어.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표준말로 하나요? 말은 사투리고 악센트는 어딘지 모르겠어요.